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수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아침 뉴스까지 원내대표 홍익표 대표의 발언에 비추어 봐서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위원장과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발의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우선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는 확실한 것 같고, 이어 한동훈 장관에 대한 발의도 할 태세라고 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결론으로 대통령의 권한, 그리고 국회의 권한, 다른 말로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이 충돌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우리 헌법은 일단 외관상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21대 국회 들어왔어. 특히 이재명 대표가 등극한 이후 1년 4개월 동안 이 국회는 행정권, 대통령 권력을 완전히 짓밟고 있습니다. 지금 국무위원 21명 중에 8명이 탄핵 또는 해임 건의 대상이 되어 왔고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핵 결의를 했지요.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167일 만에 복귀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재난사고가 있었어요. 결국 그 부분은 터무니없는 탄핵으로 행정부의 재난안전 기능을 마비시킨 결과가 왔어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 탄핵을 남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신임 결의안은 이미 국무총리 한덕수, 그리고 그 이상민, 그리고 외교부 장관 박진에 대해서도 이미 해임 건의안을 발동해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탄핵 사유,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 기왕에 탄핵 결의가 된 이상민 장관, 그리고 이동관 방통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결의를 위한 탄핵 사유가 이게 헌법에 엄격하게 탄핵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에는 국무위원이 또는 국무위원급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명백한 경우에 탄핵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발의 의결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은 그가 헬로윈 참사 사건의 행정안전 책임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일은 없다. 위반되는 행위를 한 일이 없다. 가령 도덕적 비난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어요. 그런 선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이동관 탄핵을 모색하고 있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탄핵 사유는 이겁니다. 기분 나쁘다. 한동훈 장관, 너 하는 일 기분 나쁘다. 왜 그렇게 뻣뻣하냐. 그리고 국회에서 왜 순종하는 태세로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 답변 때문에 우리가 망신당하고 있지 않느냐. 기분 나쁘고 언짢다. 이게 이유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민주당의 저열하고 능력 부족 때문에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질의 답변하는데 밀리니까, 밀리는 것이 억울하다. 그러니까 너는 꺼져야 되겠다. 가령 이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외교장관 이런 해임 건의안도 그냥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존재를 극대화시켜서 좋게 알리고 그들의 지지층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망신 주자는 것입니다. 망신을 주자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5월 10일에 정식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야 세력은 이미 8월 달부터 광화문 광장 등의 집회에서 윤석열 퇴진, 윤석열 탄핵, 민노창 집회에서는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이게 이재명 민주당이 올라탄 겁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이 탄핵 촛불 집회도 참석하고 그랬어요. 백낙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 양반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 그 무렵부터 탄핵보다는 퇴진운동을 해야 된다. 탄핵보다는 퇴진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제야의 극단적 생각에 민주당이 올라타서 국회에서는 무소불위한 권력을 휘두릅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이재명 민주당은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것 외에 그리고 대통령 탄핵 의결과 헌법 개정안 의결 외에는 지금 저 의석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때 제가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법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 이재명의 이 민주당은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법도 만들 것 같아요. 특별법. 과반수면 법을 만들 수 있으니까 또 나이를 낮추는 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거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1900 몇 년 이전에 태어난 국민들은 모일을 기해서 나이를 2살 낮춰준다. 호적법 등을 개정해가지고 그러면 속으로 저도 좋아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과반수 의석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갖고 흔들어 대야겠다. 그러니까 백낙천 교수 말대로 조기 퇴진시키고 그래갖고 촛불 집회로 국민의힘 당에도 입안자가 나오게 해가지고 그렇게 탄핵한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반드시 3분의 2까지 가야 된다. 지금 200석 차지해야 됐다고 하는 게 정동영 전 대통령 후보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이 국회는 21대 이 국회는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통령의 손발을 완전히 묶었다. 완전히 묶었다. 꼼짝 못하게 묶어버렸다. 양국관리법 같은 것도 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률인데 그걸 알고도 농민들 인심 얻기 위해서 그걸 통과시켰어요. 이번에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도 이번에 올린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불법한 파업으로 발생한 일련의 기물 손괴 또는 영업이익에 대해서 경영자 측에서 그 노조 핵심 간부들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걸 할 수 없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민노총이 그 노동조합의 이 총연맹입니까? 정치단체 아니에요. 그 사람들 파업하고 할 때 그 구호가 뭡니까? 정권 퇴진, 헌법 개정, 종전선언 이런 걸 내가 걸고 있거든.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달려들어갖고 어떻게 계획해 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이 과반수 의석에 이게 막혀 있다. 자, 이게 서론이기도 하고 결론이기도 한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현재 대통령과 과반수 넘는 의석을 가진 이재명 민주당과의 이 관계는 이미 균형과 견제를 벗어나 버렸다. 깨져 버렸다.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가져야 돼. 대통령이 국회 해산을 해야 돼.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제가 취임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모든 게 이게 가로막혔습니다. 이 국회 때문에. 국회를 해산해서 이 국회에 대한 신임을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회 해산 제도가 있어야 돼. 지금 없어요. 없으니까 못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헌법상 제1기관인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마땅히 내년 총선거 전이라도 이미 금년 초에라도 이 국회는 빨리 임기 단축하는 효과도 있고 하니까 해산해가지고 국민에게 신임을 물었어야 된다. 그런데 해산권이 없어. 없으니까 그냥 굴려버섯 말처럼 이게 광분하고 무슨 짓이든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국회는 초토화 되고 민생과 관계되는 법률은 막히고 대통령은 궁지에 몰리고 국가적 망신, 이건 두 번째 일이. 이런 피해가 국민에게 온다. 그리고 나아가 G7 국가에 등극한 나라로서 이게 무슨 꼴이냐. 얘기를 이쯤 하고 제가 국무위원 불신임안,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은
지금 이 헌법이 87년 11월에 발효된 이후에 6건이 발의가 됐는데 6건이 발의가 됐는데 그 중에 절반인 3건이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어. 그게 이재명 민주당 야당 때야. 요 1년 4개월 사이에 36년 동안의 이 제5공화국 헌법체제 아래서 6건이 발의된 거 절반인 3건이 이 민주당에 의해서, 이 광분하는 민주당에 의해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 민주당 가지고는 이걸 파트너로 해갖고는 윤 대통령이 꼼짝 못한다. 꼼짝 못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데, 자, 그러면 87년 6.29 이후 헌법을 개정할 때 논의가 됐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기억도 되살리고, 이게 36년 만에 현행 헌법, 그때 개정한 현행 헌법에 아주 문제점이 돌출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그때의 일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29 선언은 전두환, 노태우 두 분에 의해서 이 항복선언이라고 그러죠.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는 일련의 이 비민주 상황을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했다. 그래서 그때 제1야당이 통일민주당이라고 간판이 총재 김영삼, 고문 김대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헌 주도권은 국회의 의석이 저는 그때 통일민주당 의원이고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숫자는 적자지만 민심의 힘을 얻어가지고 개헌 주도권은 우리 통일민주당에 있었어요. 그 당 개헌 특위의 위원장이 그 당시 강남구 출신이었던 이중재 부총재였었고, 제가 정책위원장으로서 그 특위의 간사 역할을 했습니다. 최초의 저의 당의 초안에는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하자. 그리고 국회의원 임기는 3년이다. 대통령 임기 절반에 이게 대통령이 한번 신임을 받는 것이다. 6년, 3년. 그리고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제를 두고 부통령 후보를 세트로 투표를 한다. 투표지에 대통령 김길동, 부통령 홍길동, 여기에 이렇게 각 당에서 이렇게 추천해서 그 밑에 도장을 찍으면 많이 얻는 사람이 대통령 되고 부통령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을 내놓은 겁니다. 이렇게 안을 내놓은 것은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 길고 또 대통령 임기를 왜 5년으로 하니까 전두환 헌법이 임기 6년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게 약간 장기 집권에 대해서는 국민이 널더리를 내니까 그러니까 1년을 깎았는데 저는 그때 반대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한 대통령이 업무를 파악하고 적어도 3년 내지 5개년 발전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걸 추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 6년의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 왜? 한 6개월이나 1년 동안에 파악을 하고 3년 내지 5년 국가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다음 대통령으로도 이게 승계되고 내려가야 된다. 그런데 깎여버렸어요. 요 1년이지만은 이 굉장한 의미를 가졌던 것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오는 사이에 이게 당도 다른 사람들이 등장했을 뿐 아니라 5년의 짝이 나니까 어떤 대통령 아래서도 3년 계획은 물론이고 5년 계획은 아예 꿈도 생각 못해. 그냥 임기 초반에 뭐 장관 세우는데 자본 있어가지고 허둥대고 그러다가 뭐 2년째 맞고 3년째 맞아가 이 사건 저 사건 터져가지고 감당 못하는 사태가 돼갖고 물러가고 그 사이에 부패를 안고 물러가고 이런 꼴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 그 이후의 진전을 보면 부통령제도 확실히 있었어야죠. 그래야 대통령에 대한 이게 탄핵 남발도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수가 있었다. 자, 근데 지금 회고해 보니까
제가 제1야당의 이 개헌특위 간사로서 제 손을 거치면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란 거 이걸 놓친 부분입니다. 이게 36년 뒤에 국회와 대통령 관계가 이 꼴이 되리라고 하는 걸 왜 제가 예견을 못했던가 이걸 예견을 했어야지 이걸 그냥 대통령 권력은 짓눌러야 된다. 그때 만일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주자고 하면 펄펄 뛰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느냐? 무슨 소리 하느냐 말이야. 대통령에게 해산권을 줘? 그러면 국회를 시도 때도 없이 해산해? 그 독재권을 강화할 거 아니냐? 근데 36년 동안에 지금 야당 연합이 돼가지고 여소야대가 된 경우는 있지만 단독 야당이 야대가 된 경우는 이 이재명 야당밖에 없어요. 이 경우를 우리가 예상했어야 돼요.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갖고는 부족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난장판 만들어놨어. 국회가 아니다 이게. 이재명의 방탄국회다 이게. 그러면 이런 국회는 국회가 아니니까 대통령 국회 해산권이 있으면 마땅히 해산해가 국민에게 재신을 받아야 할 그게 지금 아주 모델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36년 전 회고해가지고 한탄해봐야 소용없는 일이고 오늘의 이 현실에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앞으로 언젠가는 이 개헌 논의가 올 날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존재 여부도 분명히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국회는 국회가 아니니까 우리 국민들이 1단계로 내년 4월 선거에서 이 국회를 바로잡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당에는 기회가 온 셈인데 오늘 아침까지도 보면 뭘 자꾸 헤매는 것 같아. 그리고 민주당은 영원히 과반수에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 의석 갖고 대통령 빼고는 장관급은 탄핵할 수 있으니까 뭐 한동훈이고 뭐고 닥치는 대로 해버리겠다. 하늘이 벌을 내린다고 홍익표 원내대표 그리고 이재명 씨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헌법상 권한이 있다고 막 그렇게 해? 그리고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없다고 하고 막 그렇게 해?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양당의 이런 태도 등을 감안해 가지고 국민인 우리가 나는 어느 당을 지지한다, 어느 당을 반대한다 이 차원을 떠나서 정치 정상화를 위해서 내년 4월 10일 국회 선거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간절히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